자, 8시 59분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보죠.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코멘트 하실 게 있다고. 이게 번역이 어제 다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직접 컨펌한 게 아니고 받은 거니까 외사에서 리포트가 삼성전자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3분기 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낮을 것으로 리포트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13조 6천억 정도가 지금 그 네이버에 보면은 평균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높게는 15조 나온 데도 있고 12조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외사는 자기네들도 한 12조 9천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낮춰진 거는 아마 10조 초반 25% 하향한 10조 3천억. 그러니까 12조 9천억에서 20% 낮은 10조 3천억으로 하향한다고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원래 높았네요. 11만 원인데 약간 낮춰서 10만 원으로 했고요. 근데 24년과 25년 전망을 제가 리포트를 본 게 아니라서 25년 전망까지 모르겠는데 그럼 왜 빠졌냐? 이익이 예상보다 좀 빠질 수 있다고 보죠. 왜? 네. 이익이 예상보다 빠질 거로 본 거는 사실은 이틀 전에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전망이 낮아진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영향이 조금 있겠구나 하는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데 많이 빠진 이유는 첫 번째는 반도체 부문의 그 가격이 PC하고 스마트폰 저번에 말씀드린 레거시 쪽에서 가격이 수요가 감소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판에 비용이 더 증가된 것 같다고 하네요. 직원은 인센티브가 늘어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이 사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조 규모 이상.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하고 이것도 영향 주고 반도체 가격도 넌 PC, 넌 HBM 쪽. 얘는 HBM이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향이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는 크지 않았을까라는 그건 제 생각이고 어쨌든 가격이 넌 HBM 쪽이 좀 못 미쳤고 재고자산 평가하고 비용 인센티브를 이때 왜 주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게 많이 나가서 네. 낮춰서 알겠습니다. 컨센서스보다 낮은 10조 3천억으로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것이 흘러서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 반영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13조 예상하는데 한 10조 초반 정도로 좀 낮을 것 같다라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노님 개장 전략? 네, 뭐 좀 브로드컴이 초를 치긴 했는데 일단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고용이 변곡점이 될 것 같다 정도로 정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일단 스타트를 끊었고요.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마이너스 2,569. 이제는 2,600선도 좀 힘겨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전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약보합권 0.1% 마이너스고요. 724포인트에 오늘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하이닉스가 1.2%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15만 7,400원 요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대부분 약보합권에서 소폭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좀 KB금융, 뭐 삼성물산 그리고 뭐 이런 메리츠 이렇게 밸류업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1% 내외로 1.3% 정도 마이너스로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현대모비스가 1.4% 오르고 KTNG가 1.3% 오르고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1.2%로 상승, 에코프로도 1%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이 어제 오른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하면서 1.4% 정도 마이너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3.5% 오르고 있고요. 18만 4,300원 정도의 가격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애플이랑 관련돼서 또 엮여 있는데 2% 넘게 올라서 24,750원, 메디톡스가 1% 상승 요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추석 전주의 금요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거래가 한산할 것으로 예상이 또 됩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특징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이어서 조금 이제 특징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오늘 자율주행 쪽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SOS랩, 그 다음에 이제 퓨런티어 뭐 이런 종목군들 좀 움직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런 쪽이 움직이는 좀 기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에다가 또 시간에서 오늘 이 전기차 화재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간 종목군들 또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도 NFT 쪽이 시간에서 또 말아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STO 쪽은 시간에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개인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좀 안 좋아요. 네,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삼성전자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크래프톤이 좋습니다. 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는데 네. 게임주 쪽, 그러니까 BBIG 쪽에서 아이백은 지금 다 막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게임 쪽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다음 ESS 쪽 좀 움직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도 조금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대형주는 한미약품이 오늘 4% 플러스로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HLB 오늘 ST팜 뭐 이런 애들. 여기 한미약품이 에스모 참가해서 표적 항암제로 개발 중인 땡땡땡땡 임상 계획과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4% 정도 상승. 크래프톤은 3% 정도 상승입니다. 또 오르는 거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애들도 좀 올라주고 있고요. 딱히 뭐 한미사이언스 2% 상승. 딱히 뭐 눈에 띄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율주행. 자율주행 뭐 네, 있는데요? 왜 테슬라가 어제 그 유럽이랑 중국 쪽에 자율주행 출시를 한다고 얘기를 해갖고 장중에 막 6, 7% 올라가다가 좀 떨어져서 빠지긴 했지만 일단 4, 5%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퓨런티어 이런 종목군도 지금 벌써 상한가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 보면 이쪽이 이제 또 수급을 빨아먹는. 근데 최근에 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물류 쪽도 움직이네요. KCTC 이런 거 어제도 막 급등이 엄청 심했는데 좀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래 어제 좀 이 변곡점 오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안 좋으면은 어떻게 되지? 약간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좀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14%, 넥스트 칩도 10%, 뭐 이런 정도, 모트렉스 4%, 뭐 이 정도. 네. 할 말이 없어. 뭐야 이게? 아니 이제 시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해야죠. 뭐 언제부터 우리가 매일 재밌었다고 그래요. 사실 시장 흘러가는 대로 하려면 카메라 대충 켜놓고 누워서 해야 돼. 아침 먹으면서. 아침 떡볶이 먹으면서 먹으면서.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해야 됩니다. 자, 김정은 본부장님도 뭐 눈에 띄는 종목들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오늘 없고요. 네. 오늘 확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걱정됩니다 좀. 오늘 확 안 빠졌으면 삼성전자 좋겠다.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음, 내가 봤을 때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리포트가 어닝 낮춘 리포트가 삼성만큼은 아니지만 네. 제가 놓쳤거든요. 메인 하우스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럼 내용이 사실은 대단한 건 없습니다. 많은 그런 거 있었구나라는 정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오늘 0.5% 마이너스로 끝나기를 그 이내로 끝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오케이. 아니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 안 좋은 실적 전망이 안 좋다라는 거를 반영하고 PER을 원래 주던 멀티플을 그대로 준다면 얼마까지가 와야지? PER 의미 없고요. 네. 어닝에 대한 비저빌리티가 갑자기 이상해지면은 PBR로 갑니다. 네. 그 제가 말씀드렸죠.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갇혔다니까. 네. 그겁니다. 더 안 빼도 돼요. 장만 저면. 오늘도 노동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은 이거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2%, 3% 올라가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HBM3 삼성전자처럼 네. 10월 달부터 나갑니다. 라면 붙으면 한 5%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봤자 그 박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쿠드 메이가 아니고 저는 빌리브 합니다. 됐죠 이제? 그래요? 네. 오. 자꾸 애매하게 얘기하니까 헷갈리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쿠드 빌리브 할 때가 조심해야 된다고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뭐 눈에 띄는 섹터 테마 종목들 있을까요? 뭐 비슷하게 계속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크게 거기서 지금 완전 쏠려 있는 상황이라.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송을?
방송이요? 이제 자료 네 들어가야죠. 열심히 해야죠. 자료 공부해야죠. 들어갈까요? 공부. 수급 한번 보고. 아 수급 한번 보고 네, 오케이. 지금 요것만 들어가면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540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이 34억 정도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35억 마이너스, 기관이 85억 마이너스, 선물만 한 800억 정도 살짝 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 선물이 들어오고 있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나가면 아마 현물 쪽에서 나갈 거예요. 삼성전자 중심으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옥증 고용입니다. 고용까지 다 확인했고 크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근데 답을 정해놓고 지금 스타트를 했거든요. 저 답 정합니다. 네, 그 답은 뭡니까? 사자. 사자. 물론 떨어지니까 밴드를 잘 잡아놓긴 해야 되는데 오케이. 뭐 저는 뭐 어쨌든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안 좋아져도 요때는 이제 그거거든요. 누가 이 시기에 제일 많이 죽느냐 그게 나중에 또 성과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하게는 매수하지 않으시되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수량을 늘려가는 재미를 좀 느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시 1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료를 좀 보고 와서 방향을 잡았을 때 이제 좀 시황을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 내외로 크게 뚜렷한 그런 방향성 없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밸류업 안에서도 KB금융은 1.5% 떨어져, 신한지주는 1.5% 올라, 삼성물산은 1.5% 떨어져, 또 SDI는 뭐 LG엔솔이랑 같이 1% 빠지고, 그래서 딱히 크래프톤 2% 오르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자료를 보고 돌아와서 다시 시황을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도 2% 마이너스, HLB 2% 마이너스, 삼천당 3% 마이너스. 자, 김장호 본부장님 자료로 먼저 가볼까요? 네, 아까 그 자율주행 얘기했잖아요. 그 관련돼서 네. 있습니다. 비슷하게 자율주행 리포트가 한번. 나온 게 있네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Waymo steers into mainstream. 웨이모가 주류에 뛰어든다. 네, 뭐 이런 나온 것도 그 어저께 그 테슬라 네. 관련돼서도 좋은 얘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글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관련해서도 단신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페이지 7페이지 부탁드릴게요. 7페이지. 자, 네. 예, 첫 번째 거는 얘기했으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 그 중국 유럽 판매되는 것이 1분기부터 하겠다는 건데요. 원래 계획보다 빨라진 거 아닙니다. 원래 계획보다 한두 달 더 늦어진 겁니다. 네. 뭐 7월 달에 얘기할 때 연내로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 아니고 주가의 그래프가 좋고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뭐 그거 잠깐 늦어진데 뭔 소리야. 네. 저가 엊그저께 SK증권 얘기할 때 자율주행차 얘기하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탑7 미국 주식 중에서 테슬라를 가지면 알파가 추구할 수도 있다. 네. 리스크가 없진 않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타이밍상으로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의지를 표명했다. 웨이모도 비슷하고 인더스트리 와이드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운터 포인트는 리서치 기관이고요. 그 아이폰이 9일날 발표되죠. 우리나라 시간은 10일날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데 AI를 이게 들어가잖아요.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똑똑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가격을 높인답니다. 그전 아이폰 16, 15보다 얼마나 높이는지 어떤 제품에 나오는지 그 기사까지는 못 봤어요. 근데 하여튼 높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트랙티브한지는 아직 9월 말이나 이후에 돼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변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장비주가 미국에서도 안 좋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더 안 좋거든요. 근데 ASML이라고 넘버 원이 있어요. 아시죠? 우리 EUV 장비. 볼멘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동맹인데 이렇게 미국, 중국 못 팔게 하면 너무 힘들어 이제는 짜시가라고 하는데 제가 해석한 거는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 대통령 연설 앞두고 자기네 의견을 표명했다고 정도로 보입니다. 뭐 임팩트를 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고요. 어저께 LG 엔솔, LG 디스플레이 어제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오늘은 모르겠는데 약간 빠졌을 수도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LCD도 만들고 OLED도 만들죠. 돈 버는 거 OLED입니다. OLED 자기네 그 LG전자를 통해서 OLED TV 판매되는 게 있고 삼성한테도 좀 팔고 있고 이런 네. 거단 말이에요. 애플에도 OLED 스몰 이렇게 하고 있는데 LCD도 있거든요. 네, 근데 LCD가 중국한테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의 BOE, COSOT 얘네들이 가격을 더 올리기 위해서 감산을 한답니다. 생산을 잠깐 서스펜션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맞으면 뭐 LG한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 맨 마지막은 아니고 별로 여러분 잘 모르시지 않겠지.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볼보가 어느 나라 자동차 회사예요? 스웨덴, 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중국 그렇죠. 10년 전에 팔렸습니다. 넘어갔죠. 예, 그렇죠. 그래도 뭐 사람들 좋아하시는 탄탄해서 이게 원래 그 중장비하는 그 회사에서 하는 거 자동차 탄탄하거든요. 내가 15년 전에는 볼보로 사고 싶었어요. 유럽 갔다가 저도 마음을 바꿨지만. 3점식 안전벨트를 볼보가 맞아. 개발했죠. 잘 아시는구나.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답니다. 30년에 전부 올 전기차. 이제 와서 포기한답니다. 뭐 한 거야? 아니 뭐 전략적 수정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아 이제 와서. 아니 남들은 몇 개월 전에 다 했는데. 에이, 바보. 예. 그리고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요. 제가 볼보로 하고 친한 것도 안 친한 것도 아니고 이거 갖고 제가 때릴 거 없죠. 네. HEV 하이브리드에 집중한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EV로 가는 데 있어서 캐즘을 확대시키려고 하이브리드 가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단 몇 년 뒤에도. 현재는 이제 전기차 테슬라 빼놓고는 도요타, 삼성, 하이닉스, 현대, 기아 뭐 이런 업체들 포드 포함해서 하이브리드 갖고 먹고 살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아주 급한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삼성전자는 OS 없고요. 만들 때 AP 없죠. 네. 자기네 거 있다지만 액시노스 안 쓰잖아요. 맞아요. 실패해서. 그러니까 뭐 하려면 뭐 하죠? 협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 파트너가 퀄컴과 구글하고 항상 그래서 가는 건데 우리 VR, AR 합친 게 믹스트 리얼리티라고 그러죠. 혼합 현실 짬뽕된 거. 글라스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구글 쪽에서 글라스 아까 말한 자율주행차 당장은 아니잖아요. 네. 자율주행차는 좀 빠르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미래를 본다면 이제 오늘의 한마디 나중에 하는데 어떨 때는 가깝고 어떤 건 먼 거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멀지만은 디벨로프먼트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단식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뭐가 달라요? 이렇게 싱프맘님께서 설명해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실 테니까. 하이브리드? 그냥 하이브리드는 일단 내연기관으로 가는데 저기 전기에 같이 힘을 받아가지고 배터리 조그맣게 들어갔습니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양이 획기적으로 작죠. 전기차에 획기적인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작죠. 네, 말도 안 되게 작죠. 네. 근데 연비가 그래서 연비 반 좋죠. 이하로 떨어집니다. 음. 30%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내연기관차 연비도 나쁘지 않아서 물론 전기차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내연기관차 연비 나쁘지 그래요? 않고 거기다가 이제 그 하이브리드까지 그 배터리까지 같이 제가 하이브리드인데 얹혀가지고, 네. 그냥 그 88이나 이런 고속도로 이렇게 달리잖아요. 80km 달리면은 30 나옵니다. 30km 그 나와요. 30면 와우. 좋죠. 그리고 일반 여기 있잖아요. 아주 컨제스천 될 때는 14에서 17 나와요. 평균 한 16 나와요. 그래서 그 지방 갈 때는 확 줄어요. 그래서 반은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 나오는구나. 여동원하고 같이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엊그저께 나와서. 그 친구도 그거 갖고 있더라고요. 제 차는 4 나와요. 4. 포르쉐예요? 근데 요즘은 그거 아세요? 모든 내연기관차의 높은 배기량의 차들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라 그래서 조그만하게 전기차 그 모터가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이브리드라고 보긴 어렵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속할 때 도와주는 역할로. 에코 모드? 에코 모드 아니고 에코 그냥 모드 아니고? 그냥 상시 도와주는. 상시로. 예. 근데 에코 누르면은 이제 조금 뭐 그렇게 바뀌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예.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 뭐 시장의 변화 있으면은 보시고 자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신문 보셔도 되고. 네, 지금 뭐 자율주행으로 완전 쏠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KTNG 뭐 이런 거, SK텔레콤 또 오늘 또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통신주 되게 좋고요. 방어주, 게임주, 네, 뭐 대형주에서는 요 흐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자율주행이 완전 1등입니다. 네. 테슬라발이 크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나온다고 너 K2 전차 타고 다니냐고 하시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좀 연비가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노님 저거 어떻게 신문 갈까요? 네, 신문 첫 번째는 화재 지금 채팅창이 좀 더딘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채팅창을 불이 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남 큰손들 10월까지 이거 마지막에 보내드린 건데 10월까지 금투세 결론 안 나면 국내 주식 처분하겠다, 다 도망가겠다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부자들이 다 자기 거 다 처분해 달라고. 그 저기 프로테스트 데몬스트레이션 공화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데모의 공화국. 예. 1989년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후로 오래간만에 그 말을 써버렸는데 데모 공화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월까지 금투세 결론이 안 나면 국내 주식 처분. 결론 내면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PB들한테 팔라고. PB들한테. 내 거 팔라고. 그러니까 결론이 나는데 결론이 예전대로 시행한다.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중요하지. 우리가 이렇게 거래량이 생기는 거는 큰 손이 어쨌든 좀 움직여주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래들이 이거 찢어졌다. 고래들이 지금 집 밖으로 간대요. 지금 대서양 넘어서 절로 간대요. 그래서 문제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원래는 미국장 하시면 아시잖아요. 250만 원까지는 이제 네네. 떼주고 올라가면은 22% 떼는데 IS 계좌로 하면은 3천만 원까지래요. 그럼 그치, 누가 3천만 국장이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국장은 버리라는 뜻이야. 아니면 지금 패키지로 가져온 게. 그거 주도한 사람이 그거 많이 갖고 있나 보지. 한국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거 위험한 말을. 아니 그걸 추론 못 합니까? 내가 지금 욕했어요, 뭐였어요? 아니요. 출연할 수 있죠. 추론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 자기 추론입니다. 인트레스트로 하는 건데 그거 그래서-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무슨 청문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보다. 그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지. 컨설팅의 개념으로. 그럼 이래서 어제 대왕고래가 죽었나?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저는 유동성 부분에는 좀 영향을 주긴 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움직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량이 크니까 단기간에 못해. 오늘 막 빠진 게 다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게 분명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할 거다. 그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좀 빨라졌네요. 네. 아이러니하게 진짜 강남의 큰 손들이면 사실 금투세가 되면은 네. 사모펀드나 이런 법인 쪽으로는 어쨌든 좀 감세 효과가 나타나고 그 의도했던 아니던 네. 그러면은 이제 증권사들도 당연히 사모펀드에 대한 그런 니즈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고객단에서. 당연하지. 그러면은 강남 큰 손들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증권사는 더 좋겠지. 수수료하고 뭐 여러 그쵸. 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좋을까 좋을까 걱정해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손해 볼까 걱정돼서 데모를 지원하고 안 하고 저기 서포트하고 안 하고 아니잖아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저 기사가 나오는 알아서 할 게 거고. 강남 큰 손들이랑 그게 무슨 진짜 걱정이야. 큰 손들일까? 진짜 큰 손들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 근데- 사모펀드를 해가지고. 그쵸. 근데 뭐 그것도 이제 그렇게 계속 가면은 또 문제가 법적으로 또 뭐 하겠죠. 할 거고. 근데 어쨌든 그거 안 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쨌든 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이게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또 화재 변압기 쪽 얘기인데 네. LS 전선이 LS 전선. AI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 음.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보다 2030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드려왔어요. 이게 랠리가 나오고 추세가 이제 조금 애매할 때 이 장기 산업에서 다 비슷해요.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산업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문제가 뭐냐? 좋은 거 다들 알아버렸을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거에서 이제 손바뀜이 한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도 변압기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2배 오르고 6개월, 7개월 쉬었다가 다시 3배 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도 마찬가지. 근데 이렇게 장기 플랜으로 짜면은 우리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뭐 전고체도 그러면 뭐 내후년부터인데 벌써부터 그거 벌써 끌고 와서 뭐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이슈의 모멘텀이 좀 단기적으로 볼만한 것들 좀 이렇게 사람이다 보니까 좀 빠른 거 생각보다 3개월이 말이 3개월이지 갖고 있으려면 힘든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장기 플랜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우리나라가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갔을 때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너무 뒤로 밀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부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지주사들이 또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네. 밸류업수의 다음 타자는 지주사다. 밸류업수의 다음 타자는 지주사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지주사는 정말 수급이 막 많이 쏠리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좀 텐데. 배제. 우리나라는 지주사가 이제 계속적으로 밸류적으로 좀 디스카운팅 되는 요인들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게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게 해소가 되면 올라갈 모 가치는 엄청 크죠. 그땐 당연히 주식을 사야 돼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게 온전하게 회복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그 통신주나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걔네가 52주 신고가 찍겠어요?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라도 가보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거 있는 거. 네, 통신은 그쵸. 우리가 뭐 통신을 어떻게 끊겠어요? 맞아요. 예. 그러는 거지. 그쵸. 먹는 거 있는 거 CJ 같은 거 그나마 나은 거 먹는 거. 나머지 뭐 SK, LG, GS 뭐 있습니까? 또 두산 그렇죠. 이런 그런 거 인더스트리가 정신 없으면은 그리고 합병한다 불안한다 이런 개지랄 떨면은 안 보는 게 나아요. 그 약속을 믿으시면은 바보 됩니다 바보.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기사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로봇입니다.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터미네이터 AI 영화 보셨죠?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도 보셨고 A.I 해가지고 네, 그거 그건 보셨죠? 두 번째 건 봤겠다. 네, 요즘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고 합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 네, 그래서 사람이 요즘에 거의 없대요. 와. 어디에? 아 레스토랑 같은데. 네, 아니. 공장에. 아 공장 그치 공장 못하면 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 팩처리. 그 예전에 그래서 공장에 200명 있던 공장에 120명이나 80명으로 된다는 얘기를 2년 전에 들었거든.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야. 이제. 로봇이 이제는 AI 두뇌까지 있어서 알아서 로봇을 만들겠네요. 네. 알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면 로봇을 매니지하는 로봇 매니저도 있대요. 오케이. 맞아요. 그 로봇 매니저 얘기도 로봇 여기 매니저. 있어요. 네. 네, 그거 얘기 잘 해주셨고 그래서 로봇이 로봇을 매니징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관리자 좀 상위의 로봇도 있는 상황이고. 약간 선임병하고 후임병에서 그치. 아 지금 만들어졌어. 야 일로 와봐.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해봐. 이겨봐. 약간 이런 로봇들끼리 그럴 수도 있어 나중에. 로봇끼리. 나중에 야, 그럴 수도 너- 있는데. 아, 10 너 10 고문관이다 진짜. 이렇게 10년 내로 그런 날이 온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집 나간 미국의 의료 기업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대요. I 그러니까 see.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인건비 때문인데 싼데 찾아서 하는 그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산이 요즘에 좋아진 이유가 로봇이 만들어서 그랬대요. 아. 사람이 안 만드니까 로봇이 만들어서 그럴 수 있겠네. 중국산 제품의 퀄리티도 되게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로봇들을 이렇게 인수하고 다 이게 쪼개가지고 그걸 막 분할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킬이 많이 늘었고 그래서 우리 로봇 청소기도 고기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로봇주들 지금까지는 뭐 실적 안 나온다, 뭐 기술력 떨어진다 이렇게 매도를 했지만 분위기가 진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로봇이나 AI 쪽,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같이 정말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뭐 딥페이크다, 뭐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그럼 저도 사실은 로봇이 저보다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걔네들이 아직 사람의 심리까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아직은 조금 더 먹고 살만 하겠지만 나중에 그런 것까지 진짜 막 파파고처럼 해서 다 해버리면은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20년 뒤에는 리스크합니다. 네, 그래서 10년은 여러 가지 트랜지션이 있어서 20년 뒤는 리스크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거 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일자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대비하라고? 게 저 아니에요. 강요해. 잘 알겠는데. 그래서 그런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반발이 심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한테 네. 뭐 세금 로봇세나 AI 세 매기게 돼 있습니다. 예, 매기게 돼 있어요.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거 방향이 네, 아니고 그렇게 될 그런 거예요. 거를 해야 되지 될 않을까.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관련된 AI 관련된 지난번에 저희가 AI 그 GPT-4o 나왔을 때도 그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뭐 개인 비서한테 나 오늘 뭐 저기 세탁실에 양복 좀 맡겨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GPT-4o 내 비서가 세탁소에 GPT-4o한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서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뭐 양복을 맡기려고 하는데 뭐 여기 영업 시간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저쪽 GPT-4o가 저 영업 시간 얼마인데 언제까지인데 뭐 맡기시려고요? 이쪽 GPT-4o가 그러니까 지네끼리 대화하고 있는 거야. 뭐 요런 거 맡기려고 하는데 잘 요런 거 못하면 어떻게 얼마예요? 되잖아요? 뭐 해가지고 자동 결제되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배달되고 또 이쪽 GPT-4o는 자기 쪽 이제 사람한테 보스한테 가서 리포트하고 말해주고. 깨져 GPT가 넌 쟤한테 왜 졌냐라고 내가 깨잖아. 여기 주인이 깨고 그렇죠. 그런 시츄에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AI끼리 지금 대화하는 시대가 이미 벌써 열려 있다는 열렸다. 거. 자, 알겠습니다. 슈퍼챗 오늘 MS 권님께서 3만 원 보내주시면서 금투세 적극적으로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희가 또 한 소리 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셨지? 이거를? 내가? 뭔데요? 아, 다른 분이 말씀하셨구나. 금투세 얘기 나왔더니 어떤 애널리스트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금투세가 싫으면 미장하면 되지 않냐. 길도 열어주는데 라고 얘기해서 주식 투자 관점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 맞죠? 믹스를 할수 우리는 사실 있으니까. 그러면 국장을 아예 버리자는 얘기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금융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요거 안 되니까 버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 가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쓴소리는 쓴소리대로 하고 왠지 대한제국 시대 1890년대 누가 그런 얘기 했던 거 비슷한 것 같네. 제가 구한말 얘기했었다가 욕 아니, 바가지를 먹었죠. 아니 갑자기 또 동감이 되는데? 그쵸. 그럼 버리고 가면 된다. 심플하죠. 미장 양도세 폐지해줘님께서 2,000원 보내주시면서 명행 지난번 스타벅스 쿠폰 먹었어요. 국장 정리하고 쉴게요. 고마웠어요. 잠시만 안녕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제가 뭐 그냥 진행한다고 진행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저희도 뭐 동접자 뭐 이런 거 광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다 같이 돈 벌고 재밌고 즐겁자고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든지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안 좋으면 참 이게 씁쓸합니다. 사실 이거 진짜 멱살 잡고 어떤 정책 써가지고 끌어올려도 시원찮을 판에 물론 금투세 때문에 뭐 100% 인과관계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씁쓸합니다. 네. 쉬시는 분한테 제가 쉬지 마세요라고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쉬시고 또 충분히 마음 다잡으시고 다시 또 돌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리만 쉬셔야 돼. 머리만. 열심히 현금 마련해야죠. 왜냐면 여러분들 그 생각하셔야 돼요. 증시가 떨어지면은 물론 이제 주식은 완전한 제로섬은 아니지만 거의 제로섬과 준하죠. 파생은 완전 제로섬이고 누군가 벌면 누군가 무조건 잃어줘야 되는데 비슷하긴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기간이라는 시간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남들 힘들어할 때는 증시 보면서 고통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생각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게 마음이 힘들어져 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기회 와도 모르겠다 그냥 다 때려쳐 약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멘탈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시장이 그냥 녹습니다. 녹아. 오늘 또 피해 금요일입니다. 코스닥 6자 보게 생겼습니다. 1.5% 마이너스 714포인트고요. 자료 준비한 거 들어도 돼요? 잠시만요. 한번 보고. 코스피가 0.9% 마이너스 2,552까지 내려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면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아까랑 뭐 비슷합니다. KTNG, SK텔레콤 이렇게 경기 방어주들만 2.4%, 2.9% 좀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는 뭐 한미약품, NC소프트, 뭐 신한지주, 크래프톤 얘네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락한 종목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대 로템이 3% 마이너스, SKIT, 유한양행 이쪽이 33% 마이너스.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대부분 파란불을 좀 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닉스가 1.8% 마이너스, 현대차가 1.3% 마이너스, KB금융, 삼성물산 다 2%대, SDI, LG화학 2%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주 클래시스랑 휴젤 빼고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알테오젠 2.3%, HLB 3%, 엔캠 4%, 삼천당제약 5%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정도면은 밴드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 수정이 조금 필요해. 저 좀 하면 안 돼요? 네네, 하시죠. 시간이 가는데 전달을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삼성전자 아까 좋습니다. 얘기 들었고요. 네. 더 빠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장이 다른 게 많이 빠지면 덜 빠져서 아웃퍼폼 할 수 있어요. 웃기죠? 덜 빠져서 아웃퍼폼 할 수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봤다 그랬잖아요. 그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메인 증권회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계신 분한테 혹시 오해를 샀다면 죄송합니다. 여기 요 회사가 메인은 아닌 거 맞아요. 그거는 팩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무시한 게 아니고 네. 저도 뭐 증권사 30개 나오는 리포트를 다 볼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죠. 기사에 안 뜨거나 아니면 누가 보내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렇게 살짝 해서는 내 눈에 안 띄어요. 어제 봤어요. 근데 뭐 예상했던 거니까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DB에서 TP를 하이닉스 얘기입니다. 여기도 안 적었네요. 하이닉스 26만 원인데 일단 좋은 거 HBM 선도 HBM 괜찮습니다. 우리 본인도 얘기하시고 롱텀 맞아요. 그 no problem, no doubt about인데 그 2주 전부터 마이크론 얘기하면서 제가 네거시가 이상하다고 좀 찝찝하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걸 이제서 이제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낮춘 겁니다. B2C 어쨌든 실적은 6조 5천억으로 이 친구는 낮췄습니다. 근데 컨센서스가 한 7조 조금 못 미칩니다. 보통은 7조 넘는 게 많았는데 좀 낮춘 거예요. 네. 컨센서스 10% 낮춘다고. 후행적이니까 이걸로 인해서 더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는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 원래 나쁘게 본 친구, 좋게 보지 않은 친구랑 이제 반영한 친구 합해서 30명, 24명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분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유는 모바일은 이거는 HB 아닙니다. 중국계 스마트폰 업체들 고객사가 판가에 저항을 하고 있다. 일부. 그리고 서버는 교체를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서버가 수요가 좋았나 봐요. 2분기에. 그러니까 2분기 수요가 좀 앞당겨진 측면이 있다 보니 해석은 3분기에는 더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뭐 생산을 엄청 증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하량은 예정대로 예정이 뭐냐면은 1% 증가 마이너스 4%예요. 원래 증가를 안 하는 거예요. 출하량은 가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에 대한 전망을 조금 낮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 6% 증가. 원래 한 15에서 한 10% 정도 증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른 애널리스트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이익이 24조 2천억에서 22조 7천억인데 원래 낮은 쪽에 속해 있는 애들이 21조 22조가 원래 있었고요. 높은 사람들이 25조 27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아까 3분기가 6조 5천억이라고 이 친구는 낮췄잖아요. 그럼 4분기는 얼마일까요? 4분기가 9조 나오고 그러면은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추세감을 잡히면 가격이 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반도체 가격이 크게 저항을 받게 되면은 걔네들이 원가 상승을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하이닉스가 하반기 가격이 상승률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면은 4, 4분기 넘버가 제가 아까 정확히 못 봤는데 7조 후반대예요. 그러니까 3분기보다는 탄력으로 좋아지긴 하는데 원래 예상보다는 좀 덜 좋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원래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낮춰서 28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아까 삼성전자하고 말씀을 같이 드리면 삼성전자가 그 걔네가 뭐 내부적으로 왜 종업원한테 줄 거 더 주고 뭐 재고 평가 손실이 왜 났는지 그게 맞다고 가정하면은 그게 되면은 만약 삼성도 비슷하다 그러면 삼성이 4, 4분기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삼성의 HBM을 통과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럼 4분기부터 물량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콜이 돼서 4분기부터 HBM이 이제 진짜 생산을 많이 해도 돼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삼성의 HBM 쪽으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하이닉스한테는 HBM이 경쟁에 들어오는구나 싶으니까 하이닉스한테는 넘버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센티에 부담이 될 게 연말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가 HBM 콜이 만약에 9월 달에도 안 되고 10월 달 초에도 소식이 없어. 만약 그렇게 가정하면은 삼성은 어떻게 하죠? HBM 아닌 쪽 그거를 생각보다 낮게 팔아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쉽지 않은 게 단기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주가는 많이 반영돼서 지금 주가가 정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센티가 잔존인 우리 지금 화장실 가서 그 대변 잘 보세요. 네.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내가 막 큰 소리를 하고 귀 아프고 여기서 뭐라 그러면 집에 와서 울면서 대변 넣을 때 나올 때 잠변감 남고 그러지 않아요? 찝찝하게? 어떤 게? 잠변감. 아니 그거를 제 잔병감이랑 지금 반도체랑 제가 3나노로 똥 싸는 아니, 거예요,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츄에이션이 네네. 서로 주고받고 있는 시츄에이션이 네. 그런 비슷한 찝찝함을 남기면서 10월 말까지 갈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가는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전 하이닉스가 잔변감이 있다 반도체 산업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 마지막으로. 일단 시작 한번 보고 너무 급락해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 근데 내가 그래서 얘기 빨리 하려고 했잖아.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아니 그거랑 그거 빨리 얘기한다고 오늘 바짝바짝 팔 사람들은 뭔가 알아서 그게 하시고. 없는 것 같아요. 예. 하십시오. 시장이 뭐 이렇게 뭐 막 무너지니까 오늘 두 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혼내는 톤이랑 뭐 배우려는 톤보다 사실 조금 위로의 톤과 감성
조금 위로의 톤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자본시장이고 냉정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오늘처럼 저 오늘 혼내지 않았는데. 알죠. 오늘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의 톤으로 잘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오늘의 한마디를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공감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주식 다시 시작했잖아요. 네. 하시죠. 그러면서 나 때문인가? 네, 물렸지. 죄송합니다. CH님께서 아이고 미장에 몰빵할 걸 국장 예수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손실이 계속 불어나네. 후회된다 진짜. 점점 미장만 할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2,900 트라이 하다가 한 번 밀려서 쭉 내려오고 2,800은 해주겠지 하다가 또 밀려서 2,700 내려오고 2,700은 지켜주겠지 하다가 지금 2,600 내려와서 2,500선까지 쭉 오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가 더 밀려서 1.4% 마이너스, 코스닥이 1.8%, 2%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요 상황에서 아까 코스닥 6자 보겠다고 한 게 제가 오반가 싶었는데 진짜 6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하락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손절도 사실 하기가 되게 힘들고 희망 고문 계속 하게 되고 여기서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사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산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걸까요? 이게 나중에는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 있을 거야. 그렇죠.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표현을 어떻게 말씀을 많이 드렸냐면은 할인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이제 사물은 저라는 이제 하부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원래는 뭐 한 5만 원이면 막 딩가딩가를 해요. 근데 저가 이제 3만 원에 팔려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저를 하버노라는 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나중에 하버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얘가 나중에 장사 또 잘해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주식을 하냐면 전 떨어지면은 사실 좀 기분이 좋아지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더 비싼 돈을 안 주고 살 수 있는 가격대로 오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주식 수를 많이 모아놓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숨겨놓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시각만 조금 바꾸면 물론 지금 많은 포트가 잠겨 있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더 사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수가 2,50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종목을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잘 되는 거를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오늘 뭐 심지어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 품절주도 막 급등 나오다가 지금 갑자기 한 10% 빼버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정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 자율주행을 오늘 보고 있었더라도 피런티어를 딱 짚고 고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정말 산업도 잘 고르고 1등주를 정말 기가 막히게 골라야 되는 이런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 지수에 대한 그런 향방만 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쪽은 어쨌든 지수는 우리나라가 살아있는 한 어쨌든 계속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상장 폐지라든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모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게 좀 급락장이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지금 채팅창과 똑같은 반응이 항상 나와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들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아쉬운 소리 할 때가 기회일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된다라는 거.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돈이 없으면은 이제 돈을 열심히 구해야죠. 뭐 대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일상생활 하면서 차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캐파 내에서 주식을 늘려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그 뭔가 소나기가 왔어요. 소나기가 왔는데 내가 우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마 밑에서 잠깐 지나가도록 숨어야죠. 근데 처마 밑에 숨으면 나한테 빗물이 안 튀깁니까? 빗물 튀겨요. 젖는 건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내가 이 시장 안에 있으니까 젖는 건 당연한데 그 안에서 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훈 본부장님도 한마디. 네, 저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네. 그 제가 혼내는 건 아니고 네. 제 포지션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아침에 아까 삼성전자 그 얘기는 저는 어제 밤에 들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코스피 전망을 낮춰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450, 2670이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런데 약수토의 약수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요걸 조금 더 밑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금만 쉽게 얘기해 주신다면? 제 마음은 2450이면은 바이온 위크니스가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 봐요. 2450 정도면 저점 매수.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상황 꼬라지를 보니까 오늘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안 나오고 오늘처럼 그러니까 어제처럼 약간 컨플릭트 하잖아요. 신규 실업은 줄고 그런데 민간 또 다른 데이터는 이제 빠지고 해서 약간 컨플릭트 되거든요. 네. 컨플릭트 되는 시츄에이션이 나오면은 아마도 2사 초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한 100포인트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나도 찝을 수 없어요. 타이밍은 그럴 것 같다는 말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건 먼저는 위를 상단을 낮췄어요. 음. 많이 고민했는데요. 삼성하이닉스가 여기서 10% 이상 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삼성하이닉스가 27%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 10% 정도 간다고 치더라도 딴 쪽이 못 가면은 아마 2,700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빠져서 이사 보고 이사 뭐 중반인지 초반인지 언제 정확히 모르지만은 바이오닉스 찬스일 수도 있어요. 현금 많이 갖고 있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는데 그런 얘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그번에는 왜냐 금리나 아직도 75bp 그러니까 50bp 컷하는 거 있잖아요. 9월이 아니더라도 11월, 12월 달에 된다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야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금투세는 연기도 불확실한 게 아니고 연기는 해줄게. 나중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고는 저점을 오늘 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혼내는 게 아니고 제가 누굴 혼냅니까? 근데 이거 네. 말씀을 드리게요. 오해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디 갔지? 이겁니다. 고구마 같은 심정이죠. 네. 고구마 좋아하더라도 김치라고 잘 먹고 조금 먹으면 괜찮지. 그렇죠. 김치도 없고 물도 없고 고구마만 먹었는데 또 먹으래. 내일은 고구마 아닌데 또 먹으래. 나흘 때쯤 고구마 먹으면 나 참 고구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나흘 때 물려서 싫을 거야. 갑갑하고.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여져요. 어느 정도.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지만 저도 노출이 엄청 돼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 퇴직연금도 엄청 들어있으니까 갑갑한 겁니다. 근데 죽지 말아야 돼요. 그죠? 예. 고구마 5번째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 딱 먹다가 체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남으셔야 되고요. 혹시 모르죠. 이렇게 끝까지 물렸을 때 사이다 같은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이다 같은 무슨 정책이나 아니면 미국 정부에서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까 누가 배드캅, 굿캅 하듯이 갑자기 내일 다음 주에. 네. 근데 그 전에 주식이 더 빠지고 그런 행동이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정책이건 아니면 외부적인 변수가 오늘도 만약에 금리 실업률이 4.0이 된다 싶시다. 그건 굉장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 다 까먹고 한 3% 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이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도 그게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희망은 놓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얘기합니다. 사이다가 나왔을 때 그게 약수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 동시에 가지실 수 있어요. 주식은 많이 빠지면 3% 5%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빠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때 과거라는 게 7월 이전 우리 모든 문제가 7월 15일 이전에 보다 나빠진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뭐 펌프질하고 좋았던 그 당시에 약수는 뭐야? 물 중에서 몸에 도움이 되고 네. 나쁜 게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약수인지 아니면 그냥 사이다인지. 사이다는 기본적으로 몸에 좋아요, 나빠요? 사이다 계속 주면은 안 좋죠. 네. 강장제처럼 그때그때 효과는 나지만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다가 나와서 반등을 세게 할 때 이 약수인지 아닌지 이거는 시장 전체로 본다는 것보다는 각 섹터별로 다를 수 있어요. 약수라고 만약에 반등한다면 약수라고 보는 거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하이닉스 롱통으로 왔을 때 화장품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건 올라갔을 때 이제 고구마 끝났으니까 약수로 요거는 가져갈 거야라고 할 것인지 사이다 빨로 올라간 거는 버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저점할 때 내가 이거는 지금 단타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사이다가 아니고 약수이기 때문에 진짜 저점 매수하는 거야. 10번 나눠서. 그런 거까지 생각해서 단계를 사이다, 약수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아유, 뭐 나는 이제 위로하는 게 아니고 좋게 설명하는데 사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졌네. 의도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49분 지나가고 있고요. 일본은 오히려 지금 0.17% 플러스인데 한국은 빠질 때는 지금 같이 빠지고 반등할 때는 반등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얼마야? 0.7. 0.17 플러스. 네. 일본에서 7월달 가계 지출이 한 1시간 전에 나왔는데 가계 지출. 원래 가계 지출이 1.2% 상승을 예상했는데 0.1% 상승으로 조금 쇼크로 나왔습니다. 그게 좋은 거지. 근데 오히려 이거는 좋은 거지. BOJ의 금리 인상을 좀 억제할 수 있어서 좋은 건데 엔달러 환율은 지금 143엔 자네. 달러당 143엔 37전 정도에서 움직여서 요게 지금 엔달러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오케이. 엔달러 환율이어서 니케이가 상관이 있는 건데 니케이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우리나라는 빠지고 반등을 못 하고 그 아까 얘기한 엔화에 오히려 우리가 더 취약하게 반응하는. 지금 오늘 엔화가 아니라니까요. 수급이에요, 수급. 반 삼성전자 빼고 수급, 금투세.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아까 저기 그 강남에 PB 도망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전해 주셨잖아요. 그럴 거라는 생각을 여기서 안전했다고 모를까요? 근데 이제 앵커 효과가 있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일파만파 퍼지는 효과가 있죠. 단기적으로 네. 더. 그거가 오늘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고 참. 왜냐면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요 별로 안 빠져요. 그럼 그건 수급적으로 우리가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수급적으로 취약하죠. 아 진짜 화가 나네. 화가 나. 응. 아니 근데 이런 진짜 고구마 답답하네 진짜. 아니 근데 네. 시장에서 네. 부정적인 것만 보면은 사실 뭐 답이 없죠. 맞죠. 떨어지지 못하죠. 네, 떨어지고 맞는 말이에요.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계속적으로 익절들도 다 하실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최종 결론에서 저기 여기까지 왔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화를 내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천둥번개 켜서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 왜 하늘 대고 막 욕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그러는데 화는 나잖아. 솔직히 나 깔끔하게 나가고 싶은데 비 오면 짜증이 아니, 나잖아. 그래서 짜증 나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짜증 나죠. 근데 아니, 비를 어. 그 관리 아저씨가 일부러 뿌린 거야. 아 그러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럼 와야지. 봐봐. 그 포인트가 심지어 중요하다. 우리 집 요 반경 50m만 비가 와. 아 그치 그건 내가 다니는 데만. 그러니까 국지성 호우 있잖아. 서울도 저기 뭐 홍수인데 여기는 괜찮고 그러면 화나지. 그게 그런 근데 기본적인 뭐 건 무슨 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라는데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환경 탓만 하면은 또 거기서 발전이 없기도 발전이 하지만 없지. 또 화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리고 이게 환경도 환경 나름이어야지 오늘 100종목 오르고 770종목 떨어지는데 이거 사실 여기서 종목 잘 잡는다고 그게 아니 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릴게요. 건 아닙니다. 화난 거 있으니까 그래도 아까 저기 약수터를 가더라도요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약수터를 초반에 가는 게 아니고 끝물에 가거나 아니면 약수터가 한 30년 있다 보았어. 그러면 약수가 원천이 좀 떨어지잖아요. 약수라고 갔는데 내가 갔을 때 약수물이 똑똑밖에 안 떨어져. 콸콸 안 떨어지고. 그럼 이건 약수가 원천이 말랐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약수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 아까 100종목 오른다 그랬어요. 100종목 중에서 테마로 오르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 일주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떨어진 것이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한 달 정도 됐으니까 그때도 꿋꿋하게 세지는 않지만 버틴 종목에서 오른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릴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뭐 다 디펜시브에서 이제 와서 SK텔레콤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종목 저는 이제 오늘 추려 왔는데 일부 화장품, 일부 게임 항공, 리츠, 금리 인하하면은 렌탈, 뭐 이런 것들 종목에서는 찾으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같은 날 같이 빠질 때는 방법이 없지만은 좀 길게 보고 사이다성 발언이 늦게 나오더라도
약수의 원천이 마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조금씩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여기 해지 아닙니다. 해지 아니고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파마 리서치, 경동 나비엔 제가 한 번씩 리포트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래프트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런 좀 근데 걔네들이 무조건 디펜시브하고 저기 다른 주식이 망가지다가 가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넘버가 따박따박 나오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뭐한 30-40% 정도는 조금 하고 너무 과대 낙폭이 됐을 때 이제 2,400 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진짜 미래를 봤을 때 3년 미래가 아니고 한 6개월 뒤에 미래를 봤을 때 원천 마르지 않은 거를 한번 나중에 천천히 하지만 기회를 보는 이렇게 컨비네이션 할 생각을 이 순간에는 쉽지 않겠지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가죠. 오늘은 광고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렇고. 일단은 뭐 이렇게 넉넉고 있는다고 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고 전략도 잘 짜 보셔서 어떤 액션을 취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홀드하겠다, 지켜보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시거나 어쨌든 본인의 결정에 확고함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어맞는 장세지만 좀 어떻게 얻어맞는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계획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오후장에는 좀 반등 요러다가 또 오후장에 또 반등하는 경우 있잖아요. 오프닝 벨 끝나고 딱 10시에 떨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2시. 또 10시, 2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가 중요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화를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사서 두고 기다리면은 오를 자리인지 아닌지만 생각하세요. 지금 요런 가격대에서 계속 사 모았을 때 내가 잃을 확률이 높을지 벌 확률이 높을지 만약에 여기에서도 잃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2550에서 사신 분들은 본인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2800에서도 사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2500에서 못 사냐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위치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닌지 그런 확률이 적은지 판단하시면 안 사시면 되죠. 이거는 저의 시나리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 되고 근데 저는 PBR 0.8배 8x 수준으로 들어왔을 때 매수 계속해서 손해봤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위치에서 샀을 때 돈을 벌 수 있는지 향후에 뭐 3달이든 4달이든 기다렸을 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시면 그럼 주식 왜 하십니까? 예금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변동성 안에서 기회를 찾는 거고 지금 이 변동성의 하락이 단기간에 많이 나왔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나왔으니까 충격이 큰 거는 맞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실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는 지금 뭐 이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밴드를 잡아놓고 밴드 하단 라인 정도까지 왔어요. 아직 하단까지 좀 아직도 가격적인 여유가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분할 매수를 했을 때의 성과를 나중에 뭐 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박자겠다 이런 분들 있으실 텐데 어쨌든 해놓고 나중에 한번 또 보자고요. 근데 저랑 이렇게 하락장에서 그렇게 박제한 사람들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네, 제가 딱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고민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지금 여기에서 샀을 때 앞으로 향후에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들어간 이 시점에서 이게 수익이 나는 구간이면 사는 거죠. 우리가 뭐 사면은 하루 만에 수익 납니까? 그렇게 잘했으면은 이거 왜 봐요? 트레이딩 맨날 하고 있고 바쁘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남들이 욕을 많이 할 때 그럴 때 사면 거의 기회일 때가 많아요. 이건 역사적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남들 다 나 진짜 주식 못 해먹겠어. 다들 지금 뭐 주식으로 거지됐어. 이럴 때 산 사람들이 항상 다 부자가 된다라는 거. 코로나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되겠고요.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이따가 오후장에는 좀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금요일이니까 시장도 눈치 챙겨서 조금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다들 힘내시고요. 보노님도 김정현 본부장님도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 힘내시고
기운 차려서 3시 20분에는 조금 더 유쾌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에너지 넘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